오늘 시간에는 이번 학기 마련된 총 18가지의 강의 주제 중에 8번째 순서인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기준화폐 가치, 명목화폐 가치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죠.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이 변화하는 현상들을 나타낼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만약에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꾸로 구매력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구매력이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게 될 텐데, 증가 또는 감소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고, 바로 F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F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매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걸 함께 공부를 했었고,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CPI라고 불렀었죠. 바로 Customer Price Index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이 CPI를 근거로 해가지고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몇 년 동안의 평균 인플레이션율 F는 CPI 제로 기준연도의 CPI분의 CPI N년 후의 CPI 값, 그 분수로 나타난 이 분수값을 N분의 1승을 하고 거기에 1 값을 빼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에? N년 동안에 평균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인플레이션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이자율과 반영하지 않은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자율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 우리가 지금까지 쭉 써왔던 이자율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지 않은 이자율, 이 경우에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죠. 무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시장 이자율을 나타낼 때 I라는 기호를 썼었고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나타낼 때는 I 프라임 기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시장 이자율,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이 셋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그랬었죠. 바로 1 플러스 시장 이자율은 1 플러스 인플레이션율 곱하기 1 플러스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연속해서 우리 주제인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공원의 입장료는 1000원이었다. 자, 2000년도에 어떤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의 입장료가 1000원이었다는 이야기죠. 이후 10년 동안 공원의 입장료는
매년 5%씩 인상이 되었다. 자, 이거는 평균 인플레이션율 F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5%씩 올랐으니까 뭐 1,000원이었던 게 1,050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5%가 오르니까 1,103원이 됐다가 1,158원이 됐다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당해년도의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1,000원이었던 게 1,150원으로 오르고 1,050원이었던 게 또 1.05, 즉 5%가 오르니까 1,103원이 되고 다시 1,158원 해서 쭉 가격이 오르다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1,629원까지 공원의 입장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준연도를 2000년도라고 이렇게 잡고 가정을 해보면 공원의 입장료에 대한 화폐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그냥 표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반영해서 당해년도의 물가로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은 기준화폐 가치 분석이라고 쓸 때 활용하는 기준화폐 가치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폐를 표현할 때 기준연도의 물가로 표시를 하고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형태의 화폐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명목화폐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돈을 해당 연도의 물가로 표시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형태의 화폐 가치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통상 기준화폐 가치는 불변가격이라고 부르고 명목화폐 가치는 경상가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의 입장료의 예제를 가지고 이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원의 입장료는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이었던 입장료가 매년 5%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2001년에는 원래 있었던 1,000원에 1 플러스 0.05의 1승을 곱해줘서 2001년도에는 1,050원까지 공원의 입장료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2002년도가 되면 그 1,050원에 대해서 또 1.05의 1승이 곱해지니까 그걸 뭐 굳이 앞쪽에서 표현을 해보면 1,000원에 1.05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두 번 발생한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3원이 되고 3000년도가 되면 5%짜리 인플레이션이 3년, 3번 반복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0에 1 플러스 0.05의 3승이 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2003년도의 가격은 1,158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4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4번, 2005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5번, 2010년도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5%씩 10년 동안 발생하게 되니까 1.05에 10승이 곱해지고 그에 따라서 공원의 입장료는 1,629원까지도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실제로 매년 5%씩 물가가 오르면서 공원의 입장료는 1,000원에서 1,629원까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이때 이렇게 변화하는 공원의 입장료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준화폐 가치분, 하나는 명목화폐 가치. 두 개의 차이는 기준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명목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했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준화폐 가치는 밑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연도의 물가로 표현을 해요. 따라서 2001년도부터 2010년도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이긴 하지만 그 화폐 가치가 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의 입장료가 얼마요 하면은 다 이렇게 1,000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00원. 근데 이 1,000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2000년도에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명목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물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1000원이라고 얘기했다가 2001년도가 되면 1050원이라고 얘기하고요. 2002년도에는 1103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되면 1629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1000원부터 1629원은 당해년도의 화폐가치, 즉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자신의 연도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림을 쫙 보면 사실은 기준연도에서 얼마나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기준화폐가치나 명목화폐가치가 동일하죠. 왜냐하면 기준연도가 해당 연도가 되니까. 2001년도가 되면 5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왜냐하면 기준연도랑 해당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2010년도가 되면 기준화폐가치와 명목화폐가치가 무려 629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기준화폐가치는 2000년도, 명목화폐가치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모두 반영을 해야 1629원이 되기 때문에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화폐 가치는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거고 명목화폐 가치라고 하는 건 이 효과를 반영한 것이니까 결국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변환을 한다는 건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주면 기준화폐 가치가 명목화폐 가치로 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잠깐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우리가 기준화폐 가치를 나타낼 때는 특정한 n년도의 화폐 가치를 AN'이라고 이 프라임자를 붙이고요. 명목화폐 가치를 표현할 때는 그냥 n년도의 현금 흐름을 AN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N이라고 표현한 건 점이 없으니까 명목화폐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명목화폐 가치는 자, 여기는 점이 있으니까 기준화폐 가치에 1 플러스 F에 N승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1 플러스 F의 N승을 곱해주는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주는 거나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기준연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당해년도라면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의 차이가 커지니까 이 곱해주는 값도 커지게 되는 것일 테고요. 만약에 n값이 적다라면 이 값도 적은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살펴보면 이 1 플러스 f의 n승이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i의 n승 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죠. 우리가 이자 공식을 할 때는 이렇게 썼었어요. 1 플러스 i의 n승. 근데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해주면서 1 플러스 f의 n승이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사용했던 이자 계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f, p, i, n 이렇게 생긴 이자 계수를 썼었잖아요. p를 알고 있을 때 f를 구하는 이자 계수고 i와 n. 그래서 fp, in이라는 게 1 플러스 i의 n승을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보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 1 플러스 f의 n승은 fp i 자리 대신에 i 대신에 f를 n 대신에 스몰 n을 대입을 하면 값이 어떻게 되냐면 fp의 fn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도 1 플러스 F의 n승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계산기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 경제성공학에 있는 이자계수표를 이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복리의 공식이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방식이나 모두 다 어떤 숫자의 몇 제곱 형태를 이용을 하는 같은 형태의 포맷, 즉 1 플러스 i의 n승과 1 플러스 f의 n승이라고 하는 동일한 포맷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fpin이나 fpfn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 자, 기준화폐 가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걸 명목화폐 가치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기준화폐 가치라는 건 기준연도는 항상 0년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기준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냐면 바로 이 3년차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당해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연도는 0년도고 당해년도는 3년이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3번, 왜냐하면 3년이니까 3번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8%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3년 동안의 물가상승 효과를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3번 발생한 것 같은 거를 기준화폐 가치에다가 집어넣어 주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3년간의 물가상승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은 바로 이 부분이죠. 1 플러스 0.08의 3승. 자, 8%짜리 인플레이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영을 시켜주면 기준화폐 가치로는 1,000원이지만 실제 그 해에는 이 1,000원이었던 게 0년도에 1,000원이었던 게 1,260원까지 오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제의 경우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면 1,000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3차년도에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해보면 당해년도의 화폐 가치가 돼야 되니까 1,260원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1 플러스 F를 3번 해준 거다. 곱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인플레이션 효과, 즉 물가상승 효과를 반영을 한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율을 감안을 해서 1 플러스 F에 n승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자 공식 같은 형태를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자 계수의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FP 8%의 3년 하면 이 값 자체가 의미하는 게 1 플러스 0.08의 3승과 동일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변환을 해라. 자, 방식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주면 된다. 반영을 해주는 방식은 1 플러스 F에 n승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 n승의 의미는 기준연도와 해당 연도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이 예제 같으면 3년이 n승이 되는 거죠. 만약에 1년차의 명목화폐 가치를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n은 1이 되는 거죠.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4.3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변화를 해봐라. 자, 가장 중요한 거 이때 알아야 되는 정보 인플레이션율이 5%라는 정보가 꼭 주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준화폐 가치로 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보니까 0년도에 마이너스 25만 투자가 있었고 한 25만 투자가 있었고 1차 년도부터 2, 3, 4, 5년도에는 계속 플러스 방향의 어떤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는 그래서 0년도의 투자를 통해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뭐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플러스 인플레이션 효과죠.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1 플러스 0.05의 0승. 자, 0년도는 실제 0년도는 기준연도와 당일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점 차이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뭐 이런 계수식을 써서 해도 변환계수값이 1이 나오고 따라서 명목화폐 가치와 기준화폐 가치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0년도, 기준연도에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1, 2, 3, 4, 5년도를 가면 달라지죠. 1차년도에는 1 플러스 0.05의 1승 또는 FP 5%의 1년. 변환계수값을 계산해보면 1.05가 되고 바로 여기 있는 10만에 1.05를 곱하게 되면 10만 5천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2차년도에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하되 1개년이 아니라 2개년의 효과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0.05의 제곱이 되는 거고 FP 5%의 2년을 곱해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하면 1.1025가 되고요. 11만에다 1.1025를 곱해주면 12만 127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자계수 값을 다 계산하고 원래 값에 곱을 해주면 결과로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 해놓고 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자, 일단 0년도에는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연도와 당일연도가 똑같으니까 1차년도에는 10만하고 10만 500 5% 차이 나죠. 인플레이션이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5차년도에 가면 12만하고 15만 3153 차이가 점점 커져요. 여기선 달랑 차이가 한 얼마입니까? 한 5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5차년도 같은 데 가면은 지금 33,154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5차년도가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1년치가 아니라 무려 5년치나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F의 0.05의 5승 너무 진한 걸 썼네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로부터 당해년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것과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거에 금액 차이가 점점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조금 전의 과정을 도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기준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현금 흐름도가 있고요. 이렇게 명목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현금 흐름도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년도는 그대로 변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곱해지는 게 0승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1차년도에는 1승, 2차년도에는 2승, 3차년도에는 3승, 4차년도에는 4승, 5차년도에는 5승이 곱해져서 이 격차가 점점 증가한다라는 걸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바꿀 수 있다면 이제 거꾸로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도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아까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바꿀 때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변환할 때는 거꾸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주면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은 아까는 1 플러스 F에 N승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1 플러스 F에 마이너스 N승 또 역으로 하면 1 플러스 F의 N승으로 나눠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F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해줌으로써 인플레이션 효과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F의 N승.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바로 P는 F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과 같은 포맷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원래는 이런 걸 썼었잖아요. P, F, I, N. 근데 이제 이 I 대신에 F를 그리고 이 N 대신에 스몰 n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PFFN이라는 이자 계수 앞에 있는 이자 계수를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주고 제거하는데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뒤쪽에는 원래 이자 계수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자 계수표의 이자율을 만약에 인플레이션율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거나 반영하기 위해서 PF 또는 FP와 같은 이자 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3년도에 인플레이션율이 연평균 8%일 때 3년도에 126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명목화폐 가치를 3000년도에 똑같은 기준화폐 가치로 변화시키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1260원을 1000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3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걸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1260이라는 숫자에 1 플러스 0.08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줌으로써 인플레이션 효과가 제거되게 되겠고 따라서 기준화폐 가치로 나타내면 1000원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1 플러스 0.08에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이자 공식 형태를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거 대신에 FP 8%의 3년이라고 하는 이자 계수 형태를 이용을 하셔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000년도에 있는 명목화폐 가치를 3000년도에 있는 기준화폐 가치로 변환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까와 같은 건데 이제 정반대 입장에서 보는 거죠.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변환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현금의 흐름을 조사를 하는데 명목화폐 가치, 당해년도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0년도에 25만의 투자가 있었던 거고 1차년도에 10만 5천, 2년도에 12만 275 쭉 해서 5차년도에 15만 3,154만큼의 수입이 잡혔는데 바로 이때 이 수입들은 모두 다 10만 5천은 1년도의 기준으로 12만 1,275는 2차년도를 기준으로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를 기준으로 15만 3,154라는 현금 흐름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당해년도가 아닌 기준연도의 화폐 가치로 좀 바꿔봐라. 기준 화폐 가치로 좀 바꿔봐라. 하면 0년도에 있는 건 어차피 인플레이션 효과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변환가속값이 1이 되고 기준화폐 가치로 바꿔도 그냥 25만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에 있는 건 일단 1차년도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1 플러스 0.05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게 되죠. 또는 PF 5% 1년이라는 이자 계수를 곱하셔도 됩니다. 그럼 변환계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을 계산하면 0.9524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 값에다 0.9524를 곱해주게 되면 그 결과 10만이라고 하는 기준화폐 가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000년도에 있는 건 인플레이션 효과를 2번 제거해주면 되겠고요. 3000년도에 있는 건 인플레이션 효과를 3번,
4,000년도에 있는 건 인플레이션 효과를 4번 제거를 해주면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153,154라는 건 무려 5개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기준화폐 가치로 바꾸고 싶다라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5개년치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요. 즉, 1 플러스 0.05의 마이너스 5승이나 PF 5%의 5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 주시면 결국 12만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바로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 화폐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명목 화폐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걸 하는 과정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는 겁니까? 제거하는 겁니까? 바로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아까와 동일하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바꾸고 있는데요. 자,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바꾸기 위해선 명목화폐 가치에다가 1 플러스 F에 마이너스 N승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계속 반복하지만 인플레이션 효과를 어떻게? 마이너스 N승이니까 제거해주기 위해 이러한 값을 곱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등가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자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I 프라임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시장 이자율 I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굳이 한번 좀 메모를 해본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F 상태죠. 인플레이션이 반영을 안 된 거죠. 시장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된 것이죠. 자,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이자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하나는 기준화폐 가치 형태의 현금 흐름, AM 프라임 점이 붙었었죠. 그리고 명목화폐 가치의 현금 흐름 해서 A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들 사이의 차이점 역시 바로 기준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빠져 있다는 얘기고요. 명목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돼서 당해년도의 화폐 가치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만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자, 이렇게 이자율의 종류 두 가지, 현금 흐름의 종류의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자, 등가를 계산하는 방식 역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준화폐 가치 분석, 하나는 명목화폐 가치 분석.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까와 동일하게 기준화폐 가치 분석은 모든 분석에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채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를 하고요. 명목화폐 가치 분석은 모든 분석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이후에 분석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짝을 지어보면 기준화폐 가치 분석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과 기준화폐 가치의 현금 흐름과 짝이 됩니다. 이렇게 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시장 이자율과 명목화폐 가치 현금 흐름은 명목화폐 가치 분석과 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무엇인가를 분석을 할 때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이 나왔다면 항상 기준화폐 가치로 현금의 흐름을 예측한 후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역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현금 흐름이 명목화폐 가치로 뭔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서 경제적 등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애들은 반영된 애들끼리,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아이들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서 분석을 해야만 올바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과 현금 흐름 분석에서 첫 번째 방법은 기준화폐 가치 분석이고요. 이 방법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모두 제거한 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모든 현금 흐름을 기준화폐 가치, 즉 AM 프라임으로 추정을 하고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이용해서 바로 이 경제적 등가를 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경제적 등가를 산정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자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죠. 즉 이자 공식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현금의 흐름과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적용하는 현금의 흐름, 뭐 A나 P나 F 같은 것들을 모두 기준화폐 가치를 이용을 하라는 거고요. 이때 이자율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화폐 가치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명목화폐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서 어떤 분석을 수행을 하는, 즉 경제적 등가를 구해내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현금 흐름은 명목화폐 가치로 추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때 이자 공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반드시 시장 이자율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A와 B와 F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명목화폐 가치로 추정될 수 있는 거고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활용을 하든 명목화폐 가치를 활용을 하든 이 두 방법을 이용해서 모두 다 현재 등가라고 하는 걸 구해봤어요. 자, 현재 등가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등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를 의미를 합니다. 즉 어떤 현금 흐름이 있을 때 그 현금 흐름을 모두 다 합쳐서 0년도 시점의 가치로 표현해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등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현금 흐름도로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거죠. 0년, 1년, 2년 쭉 해서 N년도가 있으면 바로 0년도에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낸 것을 현재 등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N년도의 화살표 하나로 나타낸다? 그러면 미래 등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뭐 좀 더 나가보면 1차 년도부터 N년도까지 균일한 액수로 매년 똑같이 채운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연 등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현재 등가로 변환을 하게 되면 기준화폐 가치 분석 결과와 명목화폐 가치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유는 바로 0년도는 어떤 연도이기 때문에 현재 등가가 존재하는 0년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당해년도에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가 동일한 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모든 현금 흐름을
뭐 기준화폐 가치를 쓰든 명목화폐 가치를 쓰든 0년도 시점의 화폐 가치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이때는 기준화폐 가치나 명목화폐 가치나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0년도, 현재 등가가 존재하는 0년도는 인플레이션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연도이기 때문에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 어떤 식으로 나타내든 그 값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굳이 이렇게 명목화폐 가치냐, 기준화폐 가치냐 이런 걸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은 민간 프로젝트를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민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색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건데요. 이 소득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즉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년도의 현금 흐름이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이 되어야지만 도대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간 프로젝트를 가정을 하고 우리 경제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성 분석은 이 명목화폐 가치를 기본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민간 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이유는 민간 프로젝트에서 명목화폐 가치 분석을 이용하는 이유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정부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효과를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기준화폐 가치를 이용을 하면 현금흐름을 훨씬 더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민간 프로젝트처럼 명목화폐 가치 분석을 사용해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보다 손쉽게 프로젝트를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뭐 공원의 입장 수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뭐 1년에 한 100만 명이 들어온다 해서 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면 자,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하면 현금 흐름도가 0년도, 1년도, 2년도 해서 쭉 N년도까지 있다라고 하면 화살표의 크기가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요. 수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입장료는 그냥 다 1000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곱하기 100만 명 하면 1년 동안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현금 흐름도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A에서 F를 가는 공식이나 또는 A에서 P를 가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쉽게 우리가 말하는 현재 등가나 아니면 미래 등가 같은 것들을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똑같은 케이스를 민간 프로젝트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입장료의 수입이 0년도에는 뭐 100원 그 다음에 뭐 1년도가 되면 105원 뭐 113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면 이게 아까 기준화폐 가치로 나타냈을 때만큼 이렇게 심플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AP 변환이라든가 또는 AF 변환 같은 것들을 직접 활용할 수가 없죠. 물론 계산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기준화폐 가치를 표현했을 때가 명목화폐 가치를 표현했을 때보다 계산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기준화폐 가치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목화폐 가치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민간 프로젝트, 즉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명목화폐 가치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현금 흐름도를 나타내는 것도 단순할 수 있고, 또한 계산 역시 용이할 수 있으니 더 유리하다. 따라서 민간 프로젝트는 명목화폐 가치로, 공공 프로젝트는 기준화폐 가치로 분석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관습처럼 원칙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두 개의 것들을 민간 프로젝트를 이렇게 기준화폐 가치로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좀 복잡한 게 더 좋다 하면 공공 프로젝트를 명목화폐 가치로 분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민간 프로젝트는 명목화폐 가치로, 공공 프로젝트는 기준화폐 가치로 분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인플레이션율 F라고 하는 놈과 이자율 I와 I'이라고 하는 놈을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가? 자, 어떤 우리의 문제상을 보면 항상 몇 퍼센트하고 값이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퍼센트로 존재하는 게 인플레이션율 F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리고 시장 이자율,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의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의 용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율 F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변환해 줄 때, 또 하나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로 변환해 줄 때. 자, 기준화폐 가치나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명목화폐 가치나 시장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바꿀 때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효과를 넣어 주셔야 돼요. 역시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로 바꿀 때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은 AN은 AN 프라임의 1 플러스 F의 N승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해 주는 거고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로 바꿀 때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I 프라임과 인플레이션율 F를 더하고 여기에 I 프라임 F의 곱을 더해주는 형태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줍니다. 자, 거꾸로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명목화폐 가치나 시장 이자율에서 기준화폐 가치나 무인플레이션 이자율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AN 프라임은 AN 1 플러스 F의 마이너스 N승 형태가 될 테고요. 시장 이자율로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만들 때는 역시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주게 되는데 I 프라임은 I-F 나누기 1 플러스 F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의 이 왼쪽 편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는 거고요. 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F,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F,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슬라이드에서 플러스 F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F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의 용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거나 반영함으로써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를 왔다 갔다 하고 또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왔다 갔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의 용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자율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자율의 용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시점 이동이에요. 자, 아까 가만히 보시면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 분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가 3차년도에 존재하는 거면 얘도 3차년도에 존재하는 거였어요. 단지 3차년에 존재하는 화폐의 가치를
0년도를 기준으로 한 화폐 가치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3년도를 기준으로 한 화폐 가치로 표현할 것이냐만 차이가 있었지, 둘 다 3년도에 존재하는 화폐였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 이동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흐름, 즉 연등가 A, 현재가치 P, 미래가치 F, 얘는 1, 2, N년도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고요. 얘는 0년도, 얘는 N년도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죠. 그래서 이러한 화폐의 시점들, 존재하는 시간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이 이자 공식을 활용할 때 바로 이 이자율 i와 i'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i가 쓰이고 언제 i'이 쓰이는가? 기본적으로 기준화폐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i'과 함께 쓰이는 거죠. 그리고 명목화폐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시장 이자율과 함께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시점 이동을 위한 것이다. 시점 이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A와 F와 P 사이에 이동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때 이 A, F, P가 이자율을 반영을 한, 인플레이션율을 반영을 한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되어 있다라면 시장이자율 I를 쓰고,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화폐를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자율 역시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지 않은 i'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자 공식으로 경제적 등가를 계산을 할 때 활용을 하되 화폐가 어떤 식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돼서 표현이 된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채 표현이 된 것이냐에 따라서 무인플레이션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화폐 가치 분석과 명목화폐 가치 분석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슬라이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인플레이션율은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를 왔다 갔다 할 때 썼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왔다 갔다 할 때 썼지. 맞아. 어떤 시점 이동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화폐 가치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거나 제거할 때, 또는 이자율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i나 i', 이 두 놈은 A와 F와 P, 즉 현금 흐름이 존재하는 시점의 이동을 위해서 이자 공식을 적용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경제적 등가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비율이었어. 하지만 용도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연간 등가나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가 모두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명목화폐로 추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 시장 이자율을 쓰면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자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이자율 역시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지 않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좀 기억을 꼭 좀 가지고 계셔야 인플레이션율과 이자율을 서로 용도를 헷갈리지 않고 좀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율은 지금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어떤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분석을 했는데, 요 A라는 사람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배제시키고, 즉 마이너스 F 상태로 기준화폐 가치로 분석을 한 거고요. 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채 명목화폐 가치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봤더니 기준화폐 가치 현금 흐름은 이렇게 나온 거고, 명목화폐 가치로 했을 때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정보는 완전히 독립적인 정보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준화폐 가치를 안다라면 명목화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명목화폐 가치를 알고 있다면 기준화폐 가치를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조금 전에 인플레이션율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거나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면. 자, 한두 개만 해볼까요? 자, 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가 동일하게 마이너스 75,000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신 거고요. 자, 만약에 2000년도 같은 경우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있는 기준화폐 가치가 명목화폐 가치로 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요. 반영하는 방법은 1 플러스 0.05의 기준연도와 해당 연도의 차이 2년만큼을 해주면 35,7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5000년도에 거꾸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죠? 58,000에 1 플러스 F에 마이너스 5승. 이거를 곱해준 값을 하면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F가 0.05가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45,445는 58,000에 1 플러스 0.05에 마이너스 5승을 해주면 얻을 수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를 하거나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 명목화폐 가치와 기준화폐 가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예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현금 흐름을 가지고 먼저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준화폐 가치 분석은 짝이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이죠. 기준화폐 가치,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두 개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제거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함께 이용을 해서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해보면 자,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통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요 현재 등가를 구하는 겁니다. 즉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죠.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를 구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해보면 일단 0년도에 있는 건 1 플러스 0.1의 0승 또는 PF 10%의 0승. 왜냐하면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이 10%니까 해보면 이 값을 계산하면 변환계수값이 1이 나오죠. 따라서 현재 등가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점 이동이 안 생긴 거니까 당연히 이런 거겠죠. 자, 1차 년도에 있는 건 1년 전으로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1승 또는 PF 10%의 1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면 변환계수값은 0.9091이 나오게 되고 34,476에 곱해주게 되면 27,706이 나오게 되는 거죠. 32,381은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2승 0.8264를 곱해주면 바로 26,000이 되는 거고요. 3,000년도, 4,000년도, 5,000년도 역시 0년도의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1 플러스 i'에 마이너스 n승을 곱해주게 되면 현재 등가를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각각의 현금 흐름에 현재 등가를 모두 다 합산하게 되면 최종적인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 45,268을 계산해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구한 거죠? 현재 등가를 구한 겁니다. 방식은 기준화폐 가치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 45,268이 된 거예요.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 즉 현재 등가가.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각 연도에 있었던 이놈들을 이렇게 0년도로 얘도 0년도로 얘도 0년도로
얘도 0년도로 한 다음에 걔네들 다 어떻게 한 거죠? 합산을 한 거죠. 그랬더니 45,268이 나온 겁니다. 자, 이때 0년도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은 1 플러스 I 프라임, 즉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10%의 마이너스 n승이 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과거로 되돌려 준 겁니다. 근데 이때 I 프라임을 쓴 이유는 기준화폐 가치 분석이니까. 즉 기준화폐 마이너스 F, 인플레이션 효과가 빠진 거니까 얘도 인플레이션 효과가 빠진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I 프라임을 썼구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즉 75,000을 투자를 하고 5년 동안에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는 결국 벌어들인 돈이 총 얼마냐? 0년도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45,268만큼의 순수한 수익이 발생을 하는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분석 내용입니다. 자, 이제 동일한 내용 명목화폐 가치 분석을 통해서도 스윙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목화폐 가치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죠. 따라서 이자율은 I를 사용해야 됩니다. 시장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이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을 먼저 계산을 할 텐데요. 주어져 있는 정보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10%, 인플레이션율 5%. 그럼 그거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 이자율 I를 15.5%라고 구해낼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산식이 이거죠. I는 I 프라임 더하기 F 더하기 I 프라임 F. 그래서 0.1, 0.05, 0.1과 0.0을 곱해서 15.5%가 되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실수하기 쉬운 게 10%, 5% 합쳐서 15%야. 시장이자율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자율은 두 개의 곱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15.5%로 환산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목화폐 가치 분석에서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명목화폐 가치 현금 흐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자율은 15.5%의 시장 이자율을 다 활용을 하셔서 각 연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0년도 시점으로 변화를 해서 현재 등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75,000은 75,000으로 변했고요. 32,000은 27,000으로 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35,700은 2년 전으로, 얘는 3년 전으로, 얘는 4년 전으로, 얘는 5년 전으로 되돌려 버리는 겁니다.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곱해주게 된 거죠.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값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 등가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값을 모두 다 합산을 한 값이죠. 그랬더니 45,26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각 연도에 있는 현금 흐름 이걸 모두 다 이렇게 0년도 시점의 가치로 다 변환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에 나타난 현금 흐름이 모두 다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 I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 이자율 15.5%를 이용을 하면 이 두 개의 돈의 흐름이 등가가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값이 바로 45,268이 되는 거죠. 이 값은 앞서 보셨다시피 기존 화폐 가치 분석을 썼을 때의 값과 동일한 값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얘가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인 현재 등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등가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니까. 명목화폐 가치와 기준화폐 가치가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차이는 항상 인플레이션 효과를 넣느냐 안 넣느냐였는데 0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연도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 값은 일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등가로 계산을 하면 항상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화폐 가치 값이 동일하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등가를 계산을 하면 왜 항상 기준화폐 가치 분석 결과와 명목화폐 가치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 F라는 기호를 활용하고 있죠. 기준화폐 가치는 AN'이라고 기호를 썼고요. 명목화폐 가치는 AN이라고 쓰는데 AN'과 인플레이션율 F를 이용을 하면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기준화폐 가치인 AN'에다가 1 플러스 F의 N승, 즉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줌으로써 명목화폐 가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은 우리 I'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했었고요. 시장 이자율 I는 I'과 인플레이션율 F의 조합으로서 역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이 관계 기억하죠. 1 플러스 I는 1 플러스 I'과 1 플러스 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앞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등가를 구하는 산식을 보면 어떤 특정한 연도에 있었던 명목화폐 가치를 1 플러스 i의 n승, 즉 시장이자율을 이용을 해서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 보내주면 그것이 현재 등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각 연도별로 보면 AN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준 값이 현재 등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걸 모두 합쳐주면 그게 이제 총 현재 등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차피 개별적인 것의 곱시기 때문에 한 연도가 현재 등가로 바뀌는 과정만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똑같으면 전체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도의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된 것을 0년도 시점의 현재 등가로 구하는 방식이 바로 여기 있는 요 산식이라는 거예요. AN을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고 있는 과정이죠. 바로 이것이 명목화폐 가치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면 AN이라고 하는 건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대로 옮겨갑니다.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 플러스 i라고 하는 건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1 플러스 i의 n승을 이런 형태로 바꿔줬습니다. 자,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분자와 분모에 동일한 항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1 플러스 f의 n승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해 줬더니 최종적으로 남는 건 요거 AN'을 요거와 1 플러스 i'의 요 n승만 남게 돼서 AN'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걸 가만히 봤더니 요거 기준화폐 가치네? 요거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이네? 기준화폐 가치를 무인플레이션 이자율로 나눠주는 거? 그거 뭐라고 했냐면 바로 기준화폐 가치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가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과정,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나면 뭔 말이 되냐 하면 요 놈과 요 놈은 등가란 얘기예요. 즉 명목화폐 가치를 시장 이자를 이용해서 현재 등가를 구하는 것이나 기준화폐 가치로 되어 있는 걸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통해서 현재 등가로 만드는 것, 두 개의 계산 결과는 항상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경제적 분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현재 등가로, 즉 현재 가치로 변환을 하게 되면 항상 명목화폐 가치의 분석 결과와 기준화폐 가치의 분석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으로 초기 투자비를 충당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연간 10만 명의 입장 계획을 예상하고 있고 입장료는 2000년을 기준으로 인당 1000원이었습니다. 매년 입장료는 5%씩 인상되고 있고요. 미인플레이션 이자율은 5%. 그건 뭐죠? I 프라임이 5%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이자율 I는 10.25%.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F가 5%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공원 입장료의 수입을 공원 입장료 수입의 현금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기준화폐 가치, 하나는 명목화폐 가치. 자, 그런데 2000년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 10만 명 곱하기 1000원 하면 1년의 수입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보려고 맨 먼저 현금 흐름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현금 흐름도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준화폐 가치, 하나는 명목화폐 가치. 만약에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매년 영년도의 기준인 입장료의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기준인 영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항상 1000원인 거니까 그냥 영년도 기준으로 1억, 영년도 기준으로 1억, 영년도로 1억 해서 10년 동안 계속 매년 1억 원의 수입이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타나죠. 매년 균등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반면에 명목화폐 가치, 즉 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빼고 한 거지만 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해서 당해 연도의 가격으로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연도에는 1.05, 맨 마지막 연도에는 1.629 해서 매년 이렇게 금액이 증가하는 형태로 다소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하는 것들은 개인의 자유지만 만약에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민간 프로젝트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공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공공 프로젝트라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표현하고 민간 프로젝트라면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가지고 먼저 기준화폐 가치를 명목화폐 가치로 변환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면요. 자,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가 있었고 기준화폐 가치로 나타내면 다 1억 원이었죠. 이렇게. 근데 이것을 명목화폐 가치로 바꾸려면 인플레이션율 5%를 반영을 해서 FP 5% 1년, 2년, 3년 해서 총 10년 차이가 나는 것까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1.05, 1.10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격차는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화폐 가치의 값의 차이와 명목화폐 가치의 값의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꾸로 이번엔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되어 있는 놈들을 기준화폐 가치로도 바꿔낼 수가 있죠. 자, 이때 사용하는 건 1 플러스 f의 마이너스 n승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변환계수로 보면 이런 변환계수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명목화폐 가치를 기준화폐 가치로 변환할 수 있는데 뭐 아까 컨셉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해 준다는 거죠. 바로 이 5%를.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를 할 때는 시점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명목화폐 가치와 기준화폐 가치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화폐는 1년, 2년, 3년, 10년 차 각 연도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 가치라는 것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도의 변화는 없이 단순히 인플레이션 효과를 넣는가 넣지 않았는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기준 화폐 가치 분석을 이용을 해서 현재 등가를 한번 구해봐라. 자, 기준 화폐 가치 분석이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5%를 활용을 해서 현재 등가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점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연도의 변화가. 자, 구하려고 하는 게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는 0년을 의미를 해요.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옮겨온다라는 건 1년도에 있는 게 0년으로 옮겨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1로 온다라는 건 10년도에 있는 것이 0년도로 옮겨간다. 10년 전 과거로 되돌아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자율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거나 제거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이자율을 통해서 시점 이동을 하는 것이다. 미래에 있는 걸 현재로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화폐 가치가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 화폐 가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를 되돌릴 때, 즉 경제적 등가를 구하는 이자율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현재로 다 되돌려버리면 각각 이런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고요. 그 값을 모두 합산하면 총 7.72억 원, 즉 10년 동안 벌어들인 공원 수입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놓고 보면 7.72억 원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명목화폐 가치 분석을 하면 이번에는 명목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자율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한 시장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시점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이자율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을 이용을 해서 10.25%라고 확정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연도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있는 걸 모두 현재 가치가 존재하는 0년도의 시점으로 이렇게 옮겨 오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옮겨올 때 10.25%라고 하는 시장 이자율 i를 이용을 해서 경제적 등가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 연도의 것을 변환 계수값을 이용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보면 자, 예상했다시피 7.72억 원. 앞에서 구한 기준 화폐 가치로 구한 P나 지금 명목 화폐 가치로 계산한 P나 어때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0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하든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하든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현재 등가가 아니라 미래 등가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미래 등가는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N년도 시점의 가치로 뭔가를 표현해 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즉 여기서는 N년이 여기 있는 이 10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P에서 F, 좀 미래로 가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FP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준화폐 가치 분석이기 때문에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먼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 10차년도 시점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미래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년, 즉 10년차 시점의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고 1년차를 여기 있는 10년차로 옮긴다라는 건 플러스 9년을 뒤로 가라는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FP 5%에 9년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5차년도에 있는 걸 10년으로 옮기라고 하는 건 바로 플러스 5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곱해지는 개수를 보면 FP 5%에 5년이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0년차는 원래 얘가 10년차에 있는 거니까 그냥 1만 곱해져서 원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환계수식을 보면 여기 9승, 8승, 7승, 6, 5, 4, 3, 2, 1, 빵까지. 그래서 10년차 시점의 가치로서 어떤 수익을 평가를 해보면 총 12.58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상에 중요한 건 얘가 기준 화폐 가치로 분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12.58억 원이 기준 화폐라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0년도의 화폐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58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등가를 나타냈긴 했는데 미래등가를 나타낸 값의 기준이 여기 있는 기준화폐 가치가 되기 때문에 F 밑에다가 이렇게 기준이라고 첨자를 좀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재 등가가 7.72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 7.72억 원의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10%를 10년 동안 반영을 해서 이렇게 미래 가치를 딱 구해버리면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5%를 10년 뒤로 해서 미래 가치를 구해보면 즉 P에서 F를 구해보면 둘 다 기준이죠. 근데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I''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해보면 이렇게 12.58억 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화폐 가치가 기준 화폐 가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요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을 활용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번에는 명목 화폐 가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명목 화폐 가치로 되어 있으니까 이자율은 반드시 시장 이자율에 해당하는 10.25%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기준 화폐 가치였기 때문에 무인플레이션 이자율 5%를 썼던 거고요. 자, 그래서 각 연도에 있는 걸 아까와 동일하게 미래 가치가 존재하는 10년 차 시점으로 다 옮겨 볼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 있는 걸 10년 차로 옮기니까 9년만큼 가야 되는 거죠. 5년 차에 있는 걸 10년 차로 가야 되는 거니까 5년. 그리고 10년 차에 있는 건 10년 차니까 그대로 0년. 이렇게 변환이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각 연도에 있는 걸 미래로 보내가지고 10년차 시점의 가치로 뽑았더니 2049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값은 명목 화폐 가치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명목 화폐 가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목 화폐 가치로 표현된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현재 등가에다가 10.25%라는 시장 이자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10년 뒤 시점으로 밀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20.49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준화폐의 가치로 표현된 10년차 시점의 미래가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10년차 시점의 미래가치이긴 한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기억하시죠? 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된 거고 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빠져 있는 거죠. 따라서 기준화폐 가치, 즉 인플레이션 효과가 빠져 있는 놈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시켜주면 그것이 바로 명목화폐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효과 어떻게 반영했냐면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5%를 10년만큼, 즉 인플레이션을 10번 발생시켜준 것처럼 하는 거죠. 따라서 기준화폐 가치로 나타낸 미래가치는 12.58이었는데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10번 발생한 거 효과, 즉 1 플러스 F에 10승을 갖다 곱해줬더니 결과 20.49라는 명목화폐 가치로 나타난 미래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목화폐 가치를 구할 때 현재 등가로부터 시장이자율을 반영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된 미래등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반영을 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 이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표로 나왔던 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문제 상황은 무인플레이션 이자율이 5%였던 거, 인플레이션율이 또 5%였던 거, 그걸 통해서 시장이자율은 10.25%가 계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공원의 입장료를 0년도의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 그러면 기준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모두 매년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가 상당히 단순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반면에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하게 되면 1년도에는 1.05억 원에서 5년도에는 1.276, 그리고 10년도에는 1.629처럼 매년 인상된 금액으로 현금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다소 복잡하게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기준화폐 가치 분석을 이용을 해서 현재 등가를 구해보면 7.72억 원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연등가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 공식을 이용을 하면 바로 원샷에 우리가 현재 등가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래 등가를 구할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 FA의, 즉 연등가를 알고 있을 때 미래 등가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바로 원샷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기준화폐 가치로 이 문제를 표현한다 그러면 일단 현금 흐름이, 자, 한번 써볼까요? 자, 현금 흐름이 일단 단순해요. 그리고 풀이 과정이 역시 단순해요.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명목화폐 가치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자, 현재 등가를 구할 때 방법이 없어요. 여기 있는 거를 0년도로, 얘도 0년도로, 얘도 0년도로, 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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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도 다 미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현재 가치 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 계산을 해서 7.72억 원이라는 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미래 등가를 만들 때도, 자, 이번에는 그림이 좀 달라져서 미래 등가를 구해야 되니까 9년 후로, 8년 후로, 7년, 6년, 5, 4, 3, 2, 1년으로 모두 다 보내는 개별적인 과정을 모두 거쳐야 20.49억 원이라고 하는 미래 등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현금 흐름이 어때요?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풀이 과정은 또 어때요? 역시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 민간 프로젝트라고 하면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명목 화폐 가치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잡하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놓고 봤더니 4개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숫자입니다. 일단 0년도의 경제적 등가인 현재 등가는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든
명목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든 그 결과값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7.72억 원. 왜냐하면 0년도는 인플레이션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연도이기 때문에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나 명목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하나 그 결과값이 항상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좀 헷갈리는 건 바로 10년차 시점의 화폐 가치인데요. 하나는 12.58억 원. 얘는 기준 화폐 가치로 표현된 거죠. 기준으로. 얘는 명목으로. 당연히 기준 화폐 가치로 표현하느냐 명목 화폐 가치로 표현하느냐는 결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무려 기준 연도로부터 이렇게 10년이나 떨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나타낸 게 12.58이고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포함해서 나타낸 게 20.49예요.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20.49라고 하는 거를 구해내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앞서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20.49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현재 등가에서 구하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이자율 i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죠. p에서 f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자율 i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20.49라는 걸 구할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인플레이션율 f를 이용해요.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 효과 f를 반영해 준다라는 게 되는 거죠. 즉 12.58억 원은 10년 차에 존재하는 화폐 가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플레이션 효과, 즉 1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효과인 1 플러스 0.05에 10승을 곱해주게 되면 그 결과 20.49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72에다가 1 플러스 0.1025에 10승을 곱해주면 역시 10년 후의 미래가치 20.49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9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데 출발점이 두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등가에서 온다라면 시장 이자율을 이항하는 것이고, 만약에 10년차 시점에 미래 등가이긴 한데 기준화폐 가치로 표현된 미래 등가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는 거에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렇게 화폐 가치를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로 나눌 수 있는 기준화폐 가치와 명목 화폐 가치 컨셉을 배웠고,